네. 총선 때 우리 소나무당 안 찍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조국혁신당 찍어준 이유가 3년은 너무 깁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그 이슈를 들고 나왔던 조국혁신당 때문이었고요. 수많은 분들이 광주 특히 광주 전남 이런 분들이 조국혁신당 밀어줄게 비례는 니네 찍어줄게 해가지고 조국혁신당이 엄청나게 40% 이상의 득표를 가지고서 당선이 12명이나 됐던 거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다르게 되고 있다면서요. 이런 거 왜 해결 못해요? 우리 오늘 지금 광주 호남의 어떤 민심 얘기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 토론에 앞서서 지역에 있는 이제 취재원을 좀 이제 나름 연락을 해가지고 어떤지 좀 여쭤봤습니다. 네. 광주 시민분들은 일단 제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정의로운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분들은 훌륭하다니까 네. 진짜. 왜냐하면 이분들은 국회에 나간 사람은 지역 발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까지 생각하면서 국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달라는 목소리 굉장히 많답니다. 아, 나 진짜 광주로 이사 가야 돼. 저도 그 얘기 들으면 뭔가 쭈릿한 전율이 올 정도로 약간 좀 뭉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나타난 표심도 보면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 당시 그렇게 붐이 일어났던 것은 한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광주 호남 분들이 보시면서 저거 저 말도 안 되는 저렇게 사람을 잡네. 부채의식이 있었죠. 미안한 감을 느꼈었죠.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서 표심에서도 이낙연과 비교를 하는데 이낙연이 15% 나왔지만 소나무당의 송영길 17% 나오는 거.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17% 2% 차이가 있지만 이게 바로 우리 호남과 광주의 마음이 이렇게 2%지만 짠한 마음 안 될 줄 알지만 이렇게 우리는 밀어준다. 이런 마음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네, 참. 그래서 지금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그래서 조국당이 어쨌다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한테 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결기는 어디 가고 지금은 왜 이렇게 생각보다 좀 저조하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정의로움을 기대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분위기를 국회의장 선출 후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조국당을 밀어주려고 밀어준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정의를 기대하면서 조국당을 함께 좀 잘해주길 바라면서 이렇게 밀어줬던 건데 막상 지금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다 보니까 식은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전평론가님이 정확하게 다시 말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듣고도 정리 안 해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조국 혁신당이 이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21대 때 제대로 못했으니까 당연히 민주당 못한 거 꾸짖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발현되기를 바랐고 광주 전남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석 얻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잘 싸울 것 같은데 상대로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밖에 없네. 다른 그래요, 사람들 지금 왜 보여.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만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11명은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이 다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국회 개원 전에 우리가 파이팅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모습. 그리고 국회의장 이제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불협 화음들 때문에 민주당도 또 뜨악하고 너무 놀랐죠. 네. 지금도 이게 당원들이 2만 몇천 명이 빠져나가 버렸다고 하는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나 지도부가 우리가 먼저 더 주도해서 싸우지 않으면 조국 혁신당과의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민심으로부터 상당히 멀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들이 그럼요. 오히려 또 조국 혁신당의 지금 포지션을 좀 줄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소나무당 찍어달라 그랬잖아요. 소나무당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참고로 스픽스의 끝판토는 소나무당 끝판토는 아니고요. 예, 어쨌든 이럴 때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분이 나오시면.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거나 노희 변호사가 국회에 진출했다면 훨씬 더 파이팅 있게 그럼요. 현실적으로 잘 싸웠을 것 같은데 우리는 오늘 잘할 수 있었던 있었어요. 이런 집회를 보더라도 네. 거리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가 필요한 시기에 누가 과연 적임이냐 이제 이런 걸 보면 네. 지금 민주당이 이제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고 조국 네. 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광주 전남의 여론조사 결과로 그대로 나타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물론 당연히 잘할 거고요. 그걸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많은 분들이 또 탈당하면서 차라리 조국 혁신당으로 갈래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아직도 기대하시는 분들 많고 또 그 기대에 조국 대표가 많이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국 혁신당에 12명이나 의원들이 있는데 지금 보이는 건 오로지 조국 대표밖에 안 보이니까 도대체 그 나머지 11명들은 뭐 하냐. 같이 움직여서 같이 좀 시너지를 내고 같이 소리를 내주면 더 훨씬 더 힘이 붙지 않겠냐. 그리고 나머지 민주당과 또 나머지 다른 당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생각이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조국혁신당에 표를 줬다가 지금은 또 조금 우리 민주당을 좀 더 밀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네, 이것은 네. 저도 뭐 광주 전남이나 호남 분들한테 전화 취재를 조금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급락한 건 사실이죠. 네. 여전히 그래도 믿어요, 네, 아직도. 지지율이 많고 네.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한편으로는 연민과 한편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총선 때 그 조국 대표가 그 3대가 멸문지화 당하고 윤석열 한동훈서부터 거의 매일처럼 공격당했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네, 하는 것에 네. 대해서 강한 어떤 유대감을 가지고 지지했고 그 지지의 또 다른 배경에는 민주당만 몰아줘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죠. 좀 선의 경쟁도 필요하고 아군이 필요하다. 또 민주당도 정신 좀 더 차려서 더 잘 투쟁해야 된다. 민주당은 3년이 너무 길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견제까지 발동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총선을 끝나 보니까 의외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특히 초선들이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안에서 농성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임기 시작 전에 당선자들이 집단 농성하는 건 참 일입니다. 처음이죠. 집회 네. 제가 지금 같이 하고 그분들 같이 하니까 기자회견, 시국성명, 집회, 용산 항의 방문 그리고 매일 농성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초선도 그동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물론 국회의장 선거를 둘러싼 파열음과 실망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또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네. 초선들도 그렇게 행동하면서 오케이 민주당한테 또 힘을 실어주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임기 단축이든 탄핵이든 퇴진을 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이 힘이 실려야 된다는 걸 전략 전술적으로 우리 호남 민중들이 너무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국에게 일단 조국혁신당이 12석이 되도록 힘을 몰아줬는데 지금으로서는 제1야당이 더 힘을 몰아줘야 될 상황 하나. 그다음에 이제 아까 권대희 부부장도 지적하셨는데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나머지 11분의 당선인도 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신장식 변호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데 눈에 많이 안 보인다. 박은정 전검사도 네. 그렇고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조국혁신당에 광주 전남이나 호남을 대표하는 인사가 많지 않습니다. 황현선 사무총장이 전주 출신이긴 하지만 지금 12명에서도 그렇고요. 딱 눈에 띄는 전현직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조국혁신당에 그렇죠. 호남 관련해서 뭐 조국 또는 조국 2분의 1만큼이라도 이런 호소료라든지 황운하 의원이잖아요.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도 대전이 기반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신장식 의원 당선자도 청주가 기반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은 스킨십 자체가 어려운 정당. 아, 저는 저였는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예. 상대적으로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나 노영희 변호사 같은 분들이 더 또 네. 광전하면서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 네. 세력에 대한 선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급락한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조국 대표가 12명과 함께 들어갔고 정말 잘 싸운다 더. 뭐 저는 지금도 열심히 했다 보지만 네. 더 잘 싸운다 그러면 민주당하고 다시 지지율 호각세가 될 수가 있죠. 그럼요. 그리고 서로 시너지가 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서로 반대되거나 적대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서로 머리를 잘 써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서거 15주년 주도식 할 때 얘기했잖아요. 야당끼리 연대해가지고 결과물을 좀 내달라. 그게 바로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같이 한 말이었었거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